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소변 볼 때 불편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50대가 되면서 네네. 남성분들의 경우에 네네. 소변 볼 때 불편하다 이런 네.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만 하더라도 예전보다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돼서 네. 이런 소변 문제가 네. 나이 들면 생기는 또 자연스러운 노화의 하나인지 네. 아니면 이게 또 어떤 정도가 심하면 또 이게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걸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를 다 설명하기는 이제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관련된 병명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증상이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함께하는 취지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병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요걸 좀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네. 이 소변 배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배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몸에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배설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독소도 생기고. 그렇죠. 요거를 배출하는 한 통로다. 네, 네. 그래서 이 콩팥이 있는데 콩팥이 혈류가 다 지나가요. 그렇죠? 모든 혈류가 딱 지나가면서 거기서 걸러넣지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갈 것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게 콩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몸의 성분을 조절하는 거죠. 몸에 우리 말한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농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기능을 또 콩팥에서 하는 거죠. 네, 단순히 걸러낼 뿐만 아니라 그런 작용을 통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대로 계속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드는 대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인체는 그리고 위험하게 그걸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광이라는 곳에서 모아뒀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한 번에 이렇게 내보내는 네.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콩팥하고 방광을 이어주는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네, 그게 요 관입니다. 그럼 방광에서 그럼 나갈 때 나가는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요 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소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겠죠. 소변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냐?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콩팥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안 나오겠죠. 그러겠죠. 네. 가장 원천적인 그렇죠. 문제가 근데 생기니까. 콩팥은 기능을 잘해요. 그런데 콩팥에서 방광까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소변이 안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는 콩팥은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관도 두 개예요. 왼쪽 오른쪽 두 개. 한쪽에 문제 생기는 것으로는 소변이 나와요. 그러겠네요. 다른 쪽에서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 한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변이 안 나오진 않아요. 네. 반대로 거기서는 다 기능을 잘하는데 방광에서 소변이 모이지만은 이거를 배출을 못해도 소변을 못 보겠죠. 뭐 요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또 환자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소변을 못 봐요 왔잖아요. 방광을 보면 돼요. 하복부가 팽팽하면서 뭔가 요기도 느끼고 막 아픈데 못 본다. 이건 배출의 문제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데 멀쩡하신 거죠. 아랫배도 괜찮고. 방광이 팽창이 안 돼 있다. 팽창도 안 돼 있고. 근데 이거는 단순하지만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도뇨관이라고 요도를 통해서 관을 해서 방광까지 넣어와요. 그러면 방광에서 만약 소변이 있으면 나오겠죠. 도뇨관 통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넣었더니 실제 소변이 없더라. 그러면 그 문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이거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기능을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배뇨가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증상을 이제 배뇨 관련 증상이에요. 네. 배뇨라는 게 뭐겠습니까? 요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광까지는 소변이 잘 만들어진 경우, 예. 또 뭐 문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방광에 소변이 모여요. 모여 있는 경우. 그런데 그 소변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거를 우리가 배뇨 관련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도 처음에는 네. 이 소변 관련해서 불편한 증상 네, 개인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걸 생각했을 때는 네,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임닥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신장 문제일 수도 있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하게 있는 되네요. 경우에 예를 들어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하루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적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적으니까 뭐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꼭 방광만의 문제라고 국한해서 볼 수는 없어요. 네. 네네. 어떤 소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네. 콩팥도 있고 방광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방광 쪽이 주되게는 방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변 관련, 배뇨 관련한 증상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되는지도 좀 몇 가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방광인데, 방광은 근육이 둘러싸 있어요. 네. 팽창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안쪽에 점막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근육들이 돼 있고 이렇게 감싸 있는 거죠. 이게 방광이에요. 대체로 용량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개 뭐 한 400에서 한 800g, 밀리리터 정도의 용량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팽창할 때고 통상적으로 좀 소변이 차면 한 400에서 500 정도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소변이 차야 요일을 느끼는가? 한 뭐 150ml 이 정도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150에서 300 정도. 네, 그럼 요일을 느끼고 한 400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배출을 한다. 이런 거고. 그럼 뭐 예를 들면 저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간 편인데 네. 방광이 좀 작은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뭐 딱 모든 사람이 몇 미리가 차면 요일을 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것은 이제 방광의 용량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그 근육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육은 인간의 근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해서 내가 팔 들어하면 팔 들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 머리 대뇌에서 명령을 주면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반면에 제가 호흡을 한다던가 소화할 때 위장이 움직이는 것은 불수의근이라고 예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율신경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반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방광에서 그럼 소변이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통이 있으면 물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냥 압력에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체는 그렇지 않고 짜주는 겁니다. 그 방광에 있는 근육이 짜줘야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짜주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방광에서 그 소변이 차면 이게 방광벽에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일정한 압력이 되면 이게 자극이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뇌까지도 물론 전달되지만 주되게는 어디가 가냐면 이 척추까지 전달돼서 반사적으로 이루어져요. 일정한 양의 그러니까 압력이 가하면 그래서 배뇨 반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가서 척추에서 바로 자동적으로 이 근육에 자극해서 짜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차면은 이게 저절로 셀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방광에 있고 그럼 요 도가 있잖아요. 그 입구에 이 소위 말하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관략근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관략근이 이런 특이하게도 관략근에 수의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에 요일을 느껴요. 네. 그렇지만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있죠. 네. 왜 참을 수 있느냐? 관략근이 수의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일을 느끼면 척추 반사적으로도 이런 즉 배뇨 반사도 있지만 배뇌로도 자극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뇌에서 안 돼. 그러면 지금은 안 돼.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방광 근육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관략근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뇨를 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아까 배뇨 반사에서 방광에 있는 근육이 짜주고 동시에 관략근을 풀어주고 그래야 배뇨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요도 길이가 여성이 짧아요. 구조적으로. 네네. 그리고 여성의 그 요도 입구가 항문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여성들이 방광염이 좀 더 자주 걸리고 잘 걸리는 거예요. 남성과 다르게.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그 점을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그 점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남성분들은 전립선 관련해서 네. 질환이 많고, 그렇죠. 여성분들은 네. 뭐 방광 관련해서 질환이 많은 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잦은 거는 여성이 잦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 방광에 있는 그 위치 속에 연관돼서 뭐가 있냐면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이 있어요. 네. 네. 여성의 경우는 질과 자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관되어서 이 그 배뇨와 관련된 거와 연관된 증상들과 상태를 좀 영향을 준다. 요런 차이가 있다.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남성의 경우에는 뭐 흔히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립선 비대증 다 많이 아시죠? 그게 이제 그 방광에서 요도로 나가는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져 있으면 나가는 입구를 막아서 좁게 해서 소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이거는 반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림을 보여주실 텐데 이렇게 방광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방광이 있고 이제 요도가 입구에 있으면 이렇게 딱 앞에 전립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전립선에. 그 비대증이라는 거는 커진 거잖아요. 앞에 요도 있는 쪽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커지는데 사실은 방광 아래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우리가 아까 설명이 왜 반이라고 표현하면 전립선이 크면은 내가 소변 잘 못 볼 거다.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비례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비례하진 않는다. 어느 부위가 더 커지냐 여기에 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이제 그 증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립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방광이 이렇게 있고 입구 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좀 더 커지면서 이게 방광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 좀 자극해줘서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기는 소변 증상 하면은 요도를 막아서 생기는 증상이 주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다. 예. 그런 거는 생각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닥터 말을 듣고 나니까 네. 이런 이제 이 배뇨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불편을 겪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하는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흔한 질환이 뭐냐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다음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리 요로 결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로라는 것은 아까 요 관부터 요 도까지를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콩팥에서 내려오는 요관에서 돌이 있어요. 그 막을 경우에는 한쪽만 돌이 있는 경우는 소변은 나와요. 근데 이게 빠져나오다가 드물지만 요 관 쪽에 뭔가 자꾸 막았다. 그럼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크기가 작다는 거거든요. 드문 거고 혹시라도 그거를 폐쇄시킬 수 있는 가령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상에 있어서 거기가 좁아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막히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뇨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광부터 이 배뇨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라도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짜줘야 된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노화에 따라서 그 짜주는 그 근육이 뭔가 좀 힘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요 전체적으로 방광과 그 다음에 그 배뇨 가는 그 관략근이나 이런 모든 곳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는 개념의 네. 병명이 있어요. 이거는 기질적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에 무슨 방광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염도 없고 네. 무슨 종양도 없고 돌도 없고 여기에 뭐 구조적인 문제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하나의 원인은 아니고요. 일단은 근육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반사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반사작용과 관련된 신경 계통의 이상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 이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네, 노화와 일정하게 관련을 그렇죠. 맺어서 관련이 있다. 있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볼 때 이 그 근육의 그 짜주는 기능이 부족한 경우에 배 힘을 주게 돼요 사람이. 네. 아무래도 그게 왜? 그러니까 방광만으로 짜주지 못하니까 복부에서 힘을 가해서 더 짜주게 되는 거죠.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방광에서 짜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힘까지 동원하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많은 증상들은 이 노화에 따른 증상이 맞다. 하지만 그게 심한 경우는 병이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소변 볼 때 불편한 이유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변 볼 때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증상과는 관련해서 뭐 주된 병이라든가 왜 생기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